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영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톡이 나와 있고 간석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를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키워드가 있죠. 신석기 시대의 거주지, 이거 바로 움집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죠.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이나 나무근을 막집 등에서 살았는데, 이제 반면 신석기에는 움집,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칠해거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신구의 한 종류예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갑분이한테 장신구를 주고 온다. 이 시대에도 연애는 했나 봅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죄송해요. 제가 만든 이제 3등급 대상 컨텐츠로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고대 문화 같은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때 문화에 대한 얘기죠. 자, 이 영광탑은 이 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중국 지린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탑 아래 무덤이 있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제3대 국왕인 문왕 때 축조된 정효공주 무덤탑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는 발해입니다. 발해가 이제 시조는 대조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왕, 3대가 문왕, 그리고 좀 더 뒤로 갔을 때 선왕 이렇게 나와요. 이 왕들을 이제 좀 문화 파트에서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정효공주 그리고 정혜공주 등 이제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은 이 영광탑을 보고 바로 발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답이 있었죠.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 발해는 주자감, 대학교 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5경 15부 62주라는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전성기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거란의 소배합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니까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청을 부원수로 삼아서 주둔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이죠. 자,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단판, 2차 침입 때는 양규의 활약,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거란이 이제 뭐 40만 중에서 몇천 명 남아가지고 도망가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이끌고 나아봅시다. 윤관 등이 여진을 격파하고 구성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 때의 구성이 바로 동북 구성입니다. 자, 윤관 잘 아셔야 됩니다. 여진족 킬러예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았다. 이게 이제 그 10세기랑 11세기 있었던 일이고, 이건 이제 저 뒤에 12세기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 거란이 이렇게 3차 침입이 끝나고 이제 승리를 한 후에 고려에서는 이제 북쪽 지역을 더 방비한다는 차원에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북쪽 세력들의 침략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천리장성을 지은 거죠. 물론 이제 그 뒤로 여진이 쳐들어오게 된 거고요. 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거는 병자호란이고, 그 다음에 삼별초는 역시 고려시대의 몽골 항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 과정에서 삼별초가 그거에 반대하고 끝까지 항쟁을 했죠. 자, 4번.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의병장 곽재우가 보입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힌트를 얻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못 얻었다면 두 번째, 원균이
외적의 배를 만나 대패하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분 모르면 안 됩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왔는데 임진왜란을 모르면 안 되죠. 예.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살짝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 처음에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밀리다가 이제 반전이 됐던 게 한산도 해전부터예요. 이 한산도 해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진주 대첩. 이 진주 대첩은 김시민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조명 연합군. 이제 이 조명 연합군이 명나라가 참전을 해요. 그래서 조명 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주 대첩 서울에 있죠. 이 행주 대첩에서 권율 장군, 이 권율 장군이 이제 활약해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정족산성 전투는 그 병인 양요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천도는 아까 그 몽골, 고려가 몽골 쳐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한 게 강화도 천도,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이 정미의병 때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군대가 해산된 그 한일 신협약 체결한 다음에 이 정미의병이 크게 그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13도 창의군이 되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가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을 역사상 가장 놀라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말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비폭력 저항운동 하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예. 뒤에 보면은 이제 또 일본인의 총과 칼 뭐 이런 거에 독립운동 나오니까 이 운동은 3.1운동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로부터 약 40마일 떨어진 제암리에서,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암리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총칼에 의해서 피살당하였다. 자, 우리는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이제 독립을 외쳤는데, 이제 일제는 총하고 칼로다가 그 한국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참, 읽으면서도 진짜, 예. 그렇죠. 이 화성 가면 제암리 그 학살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에 지금 추모 박물관이 서 있습니다. 그 근처 가시면 한번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자, 3.1운동의 영향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다가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단 통치였죠. 저기 헌병 경찰제 막 태형 때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문화 통치, 뭐 일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실제로는 민족 분열 조장 통치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6번 갑시다. 가 정부의 활동을 오는 것은, 자, 덕수궁 돈덕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서울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 주권 수호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건립된 서양식 영민관이다. 이 나라의 제2대 황제 순종의 즉위식이 열린 장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나라는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에요. 자, 이 대한제국 정부의 활동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얼마 후에 고종이 광무개혁을 추진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물론 이 통리기무아문도 고종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일 때예요. 이게 1880년 개항기 시기였죠. 그때는 대한제국 수립 이전의 일입니다. 자, 주자감은 발해,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라고 보면 되겠죠. 자, 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권력을 잡을 10년 동안 원망했다. 임금도 역시 친아버지가 오랫동안 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잠옷 싫어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임금이 있는데 친아버지가 정권을 휘둘렀다 이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임금의 아버지는 임금이에요. 근데 이제 글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 임금의 아버지는 임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말은 가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나왔다는 뜻입니다.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예, 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10년 동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찾을 건데요.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는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서원철폐,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중건, 이건 이제 왕권 강화 대책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 호포제, 이게 이제 집집마다 그 군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집에는 양반도 예외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전에 균역법 이런 거는 양반은 안 냈어요. 다 그 상민들이었지. 그래서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창제. 환곡제도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게 있어요. 서양 열강들이 우리랑 통상수교 할래 아니면 전쟁할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게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프랑스, 신미양요는 미국.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척허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통상수교 하자는 애들은 매국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나왔죠. 2번 호포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흥선대원군 쪽 얘기는 시험에 자주 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이거 광종이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는 공민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자료에 나타난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 자, 읽어봅시다. 북접의 군대가 나오고 교주 최시영, 손병희, 뭐 전봉준과 군대를 합하였다 나오는 순간 이 운동이 나오죠. 자,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전봉준 장군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남접과 북접의 군대가 드디어 진용을 합하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남접, 북접은 저 동학 교도들, 그러니까는 신도들이 있었던 지역의 그 동학 지역 단위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따지면 교구와 유사한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접의 신도들, 북접의 신도들 군대들이 합쳐가지고 저 때는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일본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주 화약과 집강소 설치해서 개혁 추진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용을 합하고 나서 이제 서울로 가는데 이제 공주의 우금치 고개에서 이제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제 크게 패하죠.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 우금치 전투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우금치 공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야 이제 서울 갈 수 있는데 결국 저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9번 갈게요. 가임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건 그 아까 영광탑 문제처럼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고려시대 때도 문화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했죠. 자, 가가 결사운동을 시작한 거주사에 알아볼 곳은 송광사인데 이곳은 그가 수선사 결사를 이끌며 입적할 때까지 활동한 사찰입니다. 이 문화 파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고려시대에 수선사 결사가 나오면 이 승려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수선사 결사를 이끌면서 이제 불교를 개혁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답이에요. 이 선종은 이제 참선을 중시하는 불교의 종파입니다. 다시 쓸게요. 참선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아성찰하는 이런 행동을 중시하는 이제 불교의 종파고, 이 교종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중시해요. 근데 이 교종은 아무래도 교리를 공부하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주로 귀족들만 교종을 이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서민들 쪽은 선종이었죠. 통일신라 말기에 이 선종이 급격히 발전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도 이제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제 서민들한테 이제 이 선종이 많이 이렇게 이제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를 편찬한 분은 김부식, 문벌 중 한 분이죠. 서경촌도 하면 묘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왕오천축국전은 그 신라 시대의 승려였던 해초, 이분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진 조약의 결과로 온 것은, 자, 쭉 읽다 보니까 법식도 갖추지 않은 조약에 강제로 조인토록 하여 억지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읽자마자 이 조약 나와야죠.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일제가 우리나라에 거의 강제로 맺었죠. 외교권을 빼앗은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통감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통감부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통감부 설치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겠다. 이때 왔던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삼국 간섭은 청일전쟁 이후에 그 일본하고 청하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너네 이제 조선에서 완전히 아웃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요동반도를 얻게 됐는데,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얻으려고 하니까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야, 네가 왜 요동반도를 가지냐? 나가 하니까 이제 일본이 하이 하고 나가게 된 게 삼국 간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했는데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자, 부산 등 3개 항구가 개강된 거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리고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이거는 제1차 한일협약. 이 메가타가 이거 화폐정리 사업한 사람이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대영국인 배설씨는 대한국을 위하여서 신문사를 창설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의 발행인 베델, 한국 이름이 배설이에요. 자, 양기탁과 함께 창간했고 일제 국권 침탈에 대항했다. 이제 물론 이 그 일제 강점기 전에 그 신문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가장 기억해야 될 신문사를 딱 하나를 꼽아라 그럼 무조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요 베델 이분이 대한매일신보의 이제 발행인, 그리고 이제 이걸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제에 대한 비판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저 신문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 이제 마음대로 못하죠.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면 당장 폐간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제 비판 논조를 굉장히 많이 유지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 지식인들이 가장 애독했던 신문사입니다. 자, 대한매일신보 하면 나와야 되는 거 한 가지 있죠. 국채보상운동.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박물국에서 발간된 거는 이제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이고요. 최초의 순환글 신문은 독립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분하롯 운동을 주도한 거는 동아일보 1930년대.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탄압을 받은 신문사는 이거 시험에는 정답 선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경향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경향신문사가 이승만 정부 비판하다가 폐간당했었어요. 자, 12번. 밑줄 친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이 선생님이 창간한 잡지 어린이의 부록으로 나왔다. 자, 선생님이 어린이날만 만드신 게 아니구나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분 누굽니까? 자,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어린이날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한 가지 더 있다면 뭐냐면 천도교 소년회를 이끈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이 천도교가 동학에서 이름이 바뀐 종교죠. 이 사람은 곧 하늘이다.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상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셨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거죠. 자, 13번 갈게요. 자료에 나타난 시기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자, 사신이 책명을 출입할 때 만상과 송상 등이 인부 사이에 몰래 섞여 들어간다. 은과 인삼을 팔아서 이익을 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상, 송상이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상인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이제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왜 그 산홍공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그 산홍공상이 맨 끝이니까 상업 활동을 그렇게 이제 그 선비 계층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이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제 되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토대가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이제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도 대동법 시행부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박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 계층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거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상평통보, 화폐죠. 이 상평통보도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상품 작물이라든지, 상품 작물, 뭐 담배나 뭐 채소 종류 있죠. 그런 거 많이 재배됐고, 그 다음에 수공업 발전, 광산 발전, 민영 수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광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농업 생산력도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벌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남의 땅 소작농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아니면 광산에 노동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쭉 읽다 보니까 뭐 순서대로 호명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봐줘야 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요거 보면은 이 단체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단체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체는 1920년대에 민족 유일당 운동에 의해서 창립된 단체, 바로 신간회입니다. 자, 이 신간회가 창립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60만세 운동에서 순종의 장려일 때 일어났죠. 이때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 만세 운동을 같이 이제 추진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만세 전에 발각돼 가지고 잡혀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추진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두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 보니까 괜찮아요, 성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이제 정우의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사회주의 쪽에서 우리는 민족주의하고 같이 손잡고 독립을 위해서 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건데, 물론 민족주의 쪽에서도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제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신관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인데요. 이 신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신간의 가장 큰 활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여기 항일운동에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학생운동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관민공동회를 개최한 거는 독립협회예요.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고, 그 다음에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거는 저 한말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던 보안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독립협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획 의도에 가가 있어요. 자, 장면을 보니까 일본군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했다. 자, 그 다음에 청산리 일대 어랑촌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봉오동 전투, 이거는 이제 청산리 대첩, 뭐 이런 걸 말하는 걸 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거냐만 알면 되는 거죠.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운동의 전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청산리 대첩의 경우에는 그 청산리 한 군데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군데서 이제 며칠 동안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져요. 근데 그걸 이제 거의 다 이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이 홍건적과 왜구는 14세기에 고려가 이제 침입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무신정권과 하층민의 봉기하면은 그 망이 망소이의 봉기나 김삼이 효심의 봉기, 그 다음에 만적의 봉기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지침이 발표될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징병제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본의의 기초를 둔 것으로 본 제도가 반도의 시행됨에 이르러서는 내선일체의 진수를 구현하는 것임을 명기시킨다. 자, 이 내선일체라는 거는 저기서 내는 일본을 뜻하고 선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한 덩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언제 나왔겠습니까? 이거 징병제인데. 자, 여기도 보면은 황국 건군의 본의 군대를 세운다라는 그런 얘기죠. 징병의 의무. 자, 이거 1930년대 일제가 이때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뭐 중국하고도 하고 나중에 미국하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930년대 그 국가총동원법 이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네 전쟁에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 한국인이다라는 의식을 아예 지워버리고 뼛속까지 일본인이다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기 한국 시민 서사 암송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같은 거, 뭐 창씨 개명도 있어요. 그건 이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볼 수 있고, 이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건 그냥 나라에서 원하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뭐 쌀이란 쌀 다 가져가고, 뭐 금속 그릇 같은 거 보이면 그것도 다 가져가고 막 이랬던 게 이제 국가 총동원법. 물론 이제 징병뿐만이 아니라 학도지원병이나 그 강제 징용,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정신대 위안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미국과 소련이 회담하였고 유엔도 노력했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미소 공동위원회도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민족 자결에 의하여 우리끼리 단결하여 독립 문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38선을 넘어 평양에 온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나 뭐 이런 거에서 미국, 소련, 유엔 이런 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된 이후의 일이에요. 그 시기를 해방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 먼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열리는데 이게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이제 분할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결렬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유엔으로다가 이 한반도 문제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할 수 있는 데라도 선거해라. 이제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를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랑 김규식 이 두 분이 이제 그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남북협상이라고 해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남북협상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이 협상이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50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공식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찾기 쉽죠. 나아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해방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17번이었어요. 18번. 밑줄친 요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광주 시민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장을 강화한다. 광주 시민 나왔죠? 계엄군 나왔습니다. 자, 시민들이여 서로 힘을 합합시다. 자, 이때가 뭐예요, 이게? 이게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이 민주화
운동이 이때 광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다른 지역들은 이제 이 운동이 이렇게 잠잠해졌는데 광주에서만 끝까지 투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신군부가 집권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된 요구사항이 나왔겠죠. 즉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12.12 사태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를 물러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뭐 공수부대까지 투입해가지고 이때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 4.13 후원조치 철폐라는 6월 민주항쟁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시행해라. 이거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나온 4.19 혁명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9번. 밑줄친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한일 기본조약 등을 가조인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일회담 타결을 반대하는 지방유세를 벌였다라는 거죠. 야당이. 대일 굴욕 외교. 자, 정부 여당은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일본하고 이제 수교를 한 거예요. 왜? 이게 반대가 많았죠.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랑 다시 외교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으로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정부 때. 근데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될 만한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이제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건 박정희 정부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삼선 개헌을 단행하였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성과들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가 재선까지 성공하고 대통령을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서 3선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아예 유신헌법으로 넘어가죠. 유신체제. 종신집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자기 그 최측근이었던 김재규한테 총 맞고 결국은 이제 12.6 사태 유신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삼촌교육 때는 전두환 정부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밑줄친 합당이 있었던 정부식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사실 이제 제가 3등급 컨텐츠를 만들 때 이 3당 합당에 관한 거는 집어넣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걸로 공부한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당사가 눈으로 덮인 뒤에 날이 풀리자 간판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당의 주도로 3당 합당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때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더 거대하게 있었는데 저 3당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여당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3당 합당이 되면서 이제 여당의 권력이 좀 이제 강력해졌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요 김영삼 총재가 요 통일민주당의 대표였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세 당이 합쳐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당에 소속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여당의 또 대표가 되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가는 거는 여당에서 여당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근데 요 뒤에 보면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데 요 김대중 후보는 이때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얻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정권 교체가 맞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 여기는 정권 교체가 아니었고 그 전에는 평화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뭐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노태우 정부 때 일을 찾아주면 되는데, 특히나 이 노태우 정부 때는 뭐 88 서울올림픽 같은 이런 게 열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화해협력 통일 관련 이 정책 쪽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나 한반도 비핵화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말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